2010년 12월 12일 오전 5시 30분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마을에 살던 주민 이 씨가 이웃집에 방문합니다. 노부부가 살고 있던 집이었어요. 이날 아침 일찍부터 방문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노부부 단 둘만 살고 있는 집이라서 전혀 평소에 어떤 시끄러운 일이 없는 집이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서 새벽에 크게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었던 거죠. 시골이라 인가도 별로 없고 이웃들끼리 가족처럼 가까이 잘 알고 지냈기 때문에 이 씨는 이 노부부에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가 듣기에는 그냥 단순히 싸우는 그 정도의 소리가 아니었거든요. 고성에 비명까지 오갈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새벽 시간에 개까지 짖고 있었고요. 결국 직접 찾아가서 무슨 상황인지 알아보기로 하는데 이웃집에 방문하자마자 생각지도 못했던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게 돼요. 대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열린 대문 너머에 이제 마당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 집의 주인인 67세의 임 씨가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던 거죠.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쪽 팔과 목이 절단돼 있었어요. 온몸은 그야말로 난도질된 모습이었고요. 임 씨의 부인이었던 김 씨도 역시 현관 앞 거실에서 임 씨처럼 참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가슴과 등 그리고 뒤통수가 수차례에 걸쳐 흉기로 공격당한 것으로 추정이 됐고요. 현관에서부터 마당까지 온통 이 노부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혈흔이 가득했어요. 사건 현장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할 수도 없죠. 이 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요. 신고를 접수한 충북 보은경찰서 수사팀이 사건이 발생한 노부부의 집에 도착합니다. 현장의 모습 그리고 시신의 상태를 보면 범행 행각 자체가 일단 대범하죠. 그리고 시신을 훼손한 정도도 심했습니다. 단순히 절도를 하러 들어왔다가 누군가를 죽였거나 그냥 그 사람, 그 부부를 죽이는 것 자체가 목적으로 보이기보다는 이 노부부에게 원한이 있는 면식범의 소행으로 여겨졌어요. 경찰들이 추정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부가 누군가의 원한을 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사실 되게 조용한 시골 마을이에요. 여기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평범한 노부부인데 이렇게 끔찍하게 살해될 만큼 누군가에게 깊은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있었을까 싶죠.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기에는요. 경찰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다소 의심스럽긴 했습니다. 검안 결과 남편 임 씨는 복부를 비롯한 온몸에 수많은 절창이 나 있었고요. 아내 김 씨 역시 머리와 목 부위를 수차례 공격당해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됐어요. 경찰은 범인을 금방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비록 사건 자체가 전례 없는 잔인한 사건이었다고는 해도 현장의 모습이 상당히 난잡했고 범인이 뭔가 특별하게 증거인멸을 시도한 흔적도 엿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사 과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사건 발생 장소가 되게 한적한 시골 마을이죠. 평소에 사람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곳에 그것도 새벽 시간대에 누군가 왔다는 건 일단 자차를 이용했거나 택시를 이용해서 이동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경찰이 제일 먼저 사건 발생 추정 시각에 이 마을로 승객을 실어 나른 택시가 있는지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 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나 해요. 12월 12일 오전 4시 30분경에 자신이 20대로 추정되는 한 젊은 남성을 이 사건 현장 바로 앞에 내려줬었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진술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일단 범인의 윤곽은 어느 정도 좁힐 수 있으니까요. 경찰은 이 택시기사의 진술에 따라서 구체적인 그 남성의 인상착의를 확보합니다. 진짜 다행히도 이 택시기사분이 당시 태웠던 그 남성 승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일단 이 마을로 데려다 달라는 손님은 거의 없대요. 거기다가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저렇게 젊은 남자가 왜 가자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손님을 태울 때부터 그런 의문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관심 있게 봤을 거고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경찰이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경찰이 확인했다는 사실. 택시기사가 이 남성을 태웠다는 장소 인근에 살해된 노부부의 손자인 당시 19세의 임 씨가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이 노부부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했겠죠.
근데 때마침 택시기사가 의문의 남성을 태웠다는 장소 근처에 이 노부부의 손자인 임 씨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더 깊게 조사해봐야 하는 내용인 것도 맞아요. 경찰은 사실 이 손자 임 씨가 자신의 조부모를 살해한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현장 감식 결과 특별히 강도의 소행이라고 여겨질 만한 단서도 없었고요. 현장의 잔혹성으로 미뤄봤을 때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거기에 더해 이 택시 기사의 진술까지 보태져서 임 씨가 범인이라는 게 유력해진 거죠. 이에 경찰은 노부부의 집에서 약 4km가량 떨어진 임 씨의 집으로 출동합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자신의 방 안에 숨어 있던 임 씨를 조부모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요. 임 씨는 조부모를 살해할 당시에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어요. 옷 전체에 피를 묻히고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왔을 때는 태어난 모습으로 묵비권을 행사해요. 임 씨가 검거된 건 사건 발생 2시간 만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에 임 씨를 검거할 수 있었냐. 택시기사의 증언 덕분이기도 했는데요. 굳이 뭔가 살인에 대한 증거를 범인 스스로가 감추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임 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요. 근데 왜 그랬는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조부모를 왜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했는지 범행 동기에 대해서만큼은 입을 꾹 다물어 버립니다. 범행 동기를 밝혀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계속해서 범행 동기를 말하지 않더니 이번에는 졸려 죽겠는데 잠 좀 자고 하죠. 이러면서 전혀 반성의 태도 자체가 보이지를 않았어요. 경찰 입장에서는 범인을 붙잡긴 했지만 동기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으니 이제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해서 이 동기에 대한 자백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범행 33시간 만에 임 씨가 조부모를 살해한 그 이유에 대해서 입을 열어요. 들어보시면 이게 사람을 죽일 이유가 되나? 물론 살인은 그 자체로 죄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될 것 같은데 동기는 이 조부모가 자신과 여자친구, 그러니까 현재 여자친구와의 교제를 반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할아버지가 교제와 결혼을 반대하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 역시 뭔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를 반대한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그 교제에 대해서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조부모를 죽였다는 거예요. 임 씨는 대구에 있는 대학교 1학년생이었고요. 범행을 저지른 당시에는 이제 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휴학 중인 상태였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집 근처에 있는 한 회사에서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게 여자친구와의 결혼 자금에 보태기 위한 게 이유였어요. 그때 돈을 벌어서 약 200만 원 정도의 돈을 모아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족들과의 관계였던 거죠. 임 씨의 조부모뿐만 아니라 임 씨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이 여자친구를 반대했던 거예요. 되게 싫어했었다고 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이 여자친구를 반대했을까 하나같이. 그 이유가 이 여자친구에게 신체 장애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입대 전에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이 가족들 반대가 더 극심해졌던 거죠. 이 결혼 문제 때문에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와도 계속해서 갈등을 겪게 되면서 임 씨는 살인이 해결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조부모를 살해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판단이죠. 사실상 범행 동기를 본인이 이렇게 밝혔지만 어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나는 이것 때문에 화를 참다가 이렇게 됐다. 뭔가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범행 며칠 전 임 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지라면서 조부모에게 심한 꾸중을 들었고 범행 당일에도 어머니와 이 문제로 심하게 다퉜는데 그때 범행을 최종적으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결혼을 반대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엽기적인 방법으로 조부모를 살해할 이유가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표하기도 했어요. 더구나 추후에 밝혀진 사실이 있는데 사실 이 임 씨와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가장 반대했던 사람은요. 조부모가 아니었대요. 임 씨의 어머니 정 씨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단순히 교제와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살인을 결심했다, 실행했다라고 한다면
조부모가 아닌 어머니를 살해하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조부모가 뭐 임씨하고 같은 집에 살면서 계속해서 그런 어떤 자극이나 반대의 의사를 보였던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평소에는 용돈도 줘가면서 손자를 예뻐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정황 때문에 어쩌면 임씨가 살인을 한 게 결혼 반대 때문이 아니라 뭔가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부모의 재산을 노린 건 아닐까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드러나게 돼요. 임씨의 어머니 정씨가 살해된 임씨의 조부모,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부모님이죠. 이들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되게 정서적인 학대를 받아왔었다는 거예요. 임씨는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조부모에게 원래부터 적대적인,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 결혼 반대 문제까지 부딪히면서 살해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범행 과정이 너무나 잔혹했잖아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뭔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나 의도가 겹쳐져서 이런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닐까, 좀 이런 추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씨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자면, 또래 친구가 전혀 없었어요. 극도로 내성적인 성격이었고요. 평소에는 그냥 PC방, 집 이렇게 틀어박혀서 사회 활동 이런 것들, 외부 생활을 거의 하지 않았었다고 해요. 속에 있는 감정을 뭔가 겉으로 표출하기보다는 내면에 꾹꾹 숨겨두는 그런 성격이었다는 의미죠. 이거는 사실 뭐 범인의 어떤 성격이나 입장을 설명하면서 그럴 만했네, 이런 사람이 그랬으니 죽일 만했네, 뭐 이런 살인에 대한 동기를 이해해보자는 의도는 절대 아니고요. 범인의 어떤 성격적인 특성도 우리가 한번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 씨는 뭔가 누군가에 대한 분노가 있을 때 이걸 제때 해소하지 못하고 쌓아두다가 극단적인 방법,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인 살인으로 터뜨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그 선택에 대한 책임과 죄값은 본인이 물어야 하고요. 가족들이 결혼을 반대한다고 해서 여기에 앙심을 품고 살인을 떠올린다? 그 자체로 정상이 아닙니다. 결국 살인자일 뿐이죠. 그럼 지금부터는 범행 당일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건의 전말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실제 판결문을 참고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10년 12월 12일 오전 4시경 임 씨는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주방 서랍장에 있던 과도를 꺼내 상의에 숨깁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와서 택시를 잡아요. 목적지는 조부모가 살던 집이었어요. 오전 4시 30분경 임 씨는 택시를 타고 조부모의 집에 도착을 했고요. 담을 넘어서 집 안쪽으로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마당에 낫과 몽둥이가 있었거든요. 이걸 집어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요. 조부모는 모두 잠들어 있었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다소 잔인한 부분들에 대한 묘사가 섞여 있습니다. 최대한 순화시켜서 제가 전달을 해드릴게요. 임 씨는 주방으로 가서 식칼 2개를 가지고 나왔고요. 이걸 미리 현관 입구에 놔둡니다. 그리고는 조부모가 자고 있는 안방문을 열어요. 이때 할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거죠. 가만 봤더니, 잠결에 봤더니 손자가 와 있는데 뭔가 말을 하지 않고 낫을 들고 자기를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간에 왜 왔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순간 임 씨가 낫을 크게 한 차례 휘둘러서 할머니의 가슴을 내리찍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할아버지까지 깨요.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임 씨는 할아버지에게 몽둥이를 휘두릅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래도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막 이불을 치켜들고 필사적으로 공격을 막으려고 했었대요. 그런데도 임 씨는 또 다른 흉기로 할아버지를 수차례 공격했죠. 자, 그러다가 이 몸싸움을 하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마당으로 뛰쳐나와요. 그리고 범인 임 씨는 마당에서 할아버지를 또다시 공격합니다. 이때 신체 여러 부위를 찔리기도 했고요. 팔도 절단이 됐어요. 그 와중에 할머니가 살려달라고 막 비명을 질러요. 이 소리를 이웃이 들었던 거죠. 그 소리를 듣고 임 씨는 또다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반복적으로 공격합니다. 옆에서 남편이 손자에게 공격당하고 아내가 막 찔리고 흉기에 맞고 이거를 막 서로 보면서 공격을 당한 거예요. 할아버지 임 씨는 이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임 씨가 안뜰에 있던 톱을 가져와요. 아까 초반에 제가 이 할아버지의 목이 절단된 상태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임 씨의 사인은 경부동맥 절창 등에 의한 과다출혈이었고요. 할머니 김 씨의 사인은 흉부자창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 손상 및 출혈이었습니다. 임 씨는 범행 도구, 피바다가 된 현장을 그대로 놔두고 몸만 쏙 빠져나와서 집까지 걸어서 도주를 해요. 범행을 숨기고 은폐하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죠. 그렇게 집에 숨어 있다가 2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가 된 거고요. 일종의 뭔가 자포자기 상태였던 걸로 보이기도 해요. 당시에 이 사건은 손자가 조부모를 한꺼번에 살해했다는 사실 이외에도 이 범행 수법이 너무 잔인했잖아요. 그래서 더 화제가 됐었던 사건입니다. 그만큼 정말 여러분들 말로만 전해 듣고 계시지만 말로만 전해 듣고 또 글로만 읽어도 소름이 돋을 정도의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임 씨가 체포된 다음 날인 12월 13일, 경찰은 임 씨에 대해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혐의가 인정된 임 씨는 구속 기소됩니다. 재판 과정과 결과 알아볼게요. 2010년 5월 2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임 씨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이 열려요. 임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임 씨가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뭐 정신질환으로 과거에 진단을 받거나 뭐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었고요. 정신감정을 했는데 그 결과에서도 정신장애 양상을 찾아볼 수는 없었어요. 임 씨 모친의 진술에 따르면 평소 내성적이고 온순한 성격이어서 학창 시절부터 누구와 싸운다거나 말썽을 피운 적도 없었대요. 검찰 신문 과정에서도 범행 경위나 뭐 수법, 범행 당시 이후의 상황 이런 걸 되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을 했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통해서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배심원들 또한 만장일치로 임 씨에 대한 유죄 의견을 밝힙니다. 이 중 배심원 1명은 징역 18년, 배심원 2명은 징역 20년, 4명은 징역 22년의 판결을 내립니다. 존속살인 혐의가 인정된 임 씨에게 재판부가 내린 선고는 징역 22년이었어요. 판결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인 조부모들이 잠자고 있는 새벽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칼과 낫 등으로 수해 찌르거나 신체를 고의로 손상하여 살해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인륜에 크게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 22년에 처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다뤘던 범죄자들과 다름없이 초범의 뭔가 불우한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의 요소가 참작되면서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습니다. 존속살인은 가중처벌 대상임에도 이런 형을 선고받게 됐어요. 임 씨는 항소했고요. 22년도 많다 이거죠. 항소했고요. 그 결과 항소심에서 무려 7년이나 감형됩니다. 최종적으로 조부모 2명을 살해하고 징역 15년을 받게 된 거죠. 여기에는 아직 젊은 나이에 깊이 참회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참작이 됐고요. 무엇보다 이 피해자의 유가족이자 임 씨의 모친이었던 정 씨가 아들의 선처를 호소했던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임 씨는 예정대로라면 현재 출소일이 다가오고 있고요. 만약에 뭐 감형 대상이 됐었다면 이미 출소 후에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겠죠. 저희 채널에서도 그동안 수많은 존속살인 사건을 다뤘는데 그중에서도 이 사건은 제가 앞서서도 계속 왔다 갔다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범행 동기에 대한 의혹도 남아있고 조부모를 모두 살해한 뒤에 엽기적으로 시신을 훼손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으로 논란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갈수록 존속범죄와 비속범죄가 늘어나는 걸 보면 가족에 대한 배려와 사랑보다는 개인의 욕심과 이기심이 우선시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충북 보은에서 발생한 조부모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어릴 때부터 뭔가 정서적인 학대를 받았지만 크면서도 계속 이 엄마와 조부모의 관계는 유지가 됐던 걸로 보이죠.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학대와 통제를 받으면서 현재 이 엄마 입장에서 자녀를 키우는 그 자녀의 결혼 문제, 교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를 커서도 뭔가 통제하는 힘이 남아 있었을 것 같고 엄마는 그런 부분들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반대하니까 이제 본인도 어떤 기준 없이 자녀의 교제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걸 알아차린 임 씨가 가장 기저에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제거하자. 이런 결정을 세웠던 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 엄마와 조부모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저도 좀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자녀를 어릴 때 되게 정서적으로 좀 통제하면서 키웠던 부모가 나중에 이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도 이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자녀를 키울 때도 손자, 손녀에 대한 그런 교육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계속 통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